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총선 경계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야당을 찍겠다는 비율이 국민의힘 지지보다 13%포인트나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울산, 부산, 경남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역전됐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야당 찍겠다는 비율이 앞섰습니다.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의 후퇴가 두드러집니다. 중도층에서는 야당을 찍겠다는 비율이 곱절이 넘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최근에 재보선에서 있었던 울산 교육감, 울산의 대치동이라고 하는 울산 남구 구의원, 그리고 의 패배, 전주에서의 8% 득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쌓여서 빨간불이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에서 그 원인을 놓고 집안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홍준표, 황교안, 유승민, 이준석, 하태경, 이런 전현직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당 지도부와 주류를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체적인 논리는 전가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 세력과 제대로 단절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극우 세력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제대로 징계를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국힘의 추락이 극우 세력 탓이라는 이런 일부의 주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런가?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극우 세력 탓이 아니라 그저 내부 총질이나 일삼는 국민의힘의 못된 버릇, 콩가루 집안, 이런 본성, 이런 것들에 중도층을 포함한 유권자들이 학을 떼고 정례미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파정당 국민의힘에서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층을 적극적으로 포섭을 해서 외연을 넓혀야 된다는 주장을 아주 쉽게 입에 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2020년 3년 전 총선에서 당시에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바른미래당, 안철수 세력 또는 유승민 세력, 이 중도 부파 세력을 집중적으로 다 포용을 하고 해서 잡탕밥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한편 반면 예를 들어서 전희경, 민경욱, 차명진 이런 아스팔트 이 정통 우파 세력은 공천에서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강경 우파 세력을 배제하고 외연을 넓혀서 중도층 포섭해서 이른바 중도파 우파 통합정당을 만든다고 호들갑을 떨고 생쇼를 하더니 총선에서 폭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두 번째 의문, 2018년 지방선거 때 홍준표 당대표가 본인도 중도 우파 개혁정당 쪽으로 가겠다고 대규모 탄핵파 탈당파들을 대규모로 복당시켰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출당 조치를 해서 중도 물타기를 해댔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 차례 동영상에서 목이 쉬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리 없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행동을 보이면 중도층을 포함한 유권자들이 아주 싫어한다.
보수층 유권자들도 등을 돌릴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폭망할 것이다 라고 제가 서너 차례 동영상에서 장담을 했습니다. 홍준표는 지방선거에서 낯짝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참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제기하는 두 번째 질문, 우파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우파 30%, 좌파 30%, 중도 40%라고 유권자들의 이념 형성이 되었다고 칠 때, 자, 그렇다면 우파와 똑같이 좌파도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혀야 된다라고 호들갑을 떠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좌파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노총을 포함한 극좌 세력과 손절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지 않고, 중도파를 포섭하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이라든가 한미동맹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 한일 관계에서 좀 더 변화된 포용적인 이런 엄격한, 북한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한미 한일 동맹에 대해서는 더욱더 보수 쪽으로 다가가는 변화를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포섭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근거가 약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중도층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대통령 선거 때는 중도 포섭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5년간 나라를 맡기고 5년 동안 나와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보다 더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투표를 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총선이라든가 지방선거에서는 감정적인 투표를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꼴 보기 싫은 정당에 표를 안 줍니다. 어떤 정당이 꼴 보기 싫으냐? 그저 단합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고 왔다 갔다 하고 내부 총질이나 하고 콩가루 집안이나 되고 관종질에 뻑하면 당 지도부를 공격을 하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을 비판하는 세력이 있지만 전체적인 모양새로 봤을 때 국민의힘처럼 이렇게 비겁한 내부 총질러들, 콩가루 집안, 이런 이미지를 주는 갈등은 없습니다. 그저 중도층 유권자들이 인정할 만한 정도의 내부 비판. 반면 국민의힘은 뻑하면 그저 관종질입니다. 좌파 방송에 나가서 자신들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 먹으려고 하는 좌파 방송에 나가서 이슈가 터질 때마다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주류와 대통령을 공격을 해야 됩니다. 홍준표, 황교안, 유승민, 이준석, 하태경,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도감청 사건, 이런 것도 앞장서서 문제로 만들고 크게 키우고 별 생쇼를 합니다. 우파 정당에서. 기타 등등 김재원 최고위원, 조수진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그리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고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고 나름 이런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있는 주장일진데 이들을 비판을 해야 되고 이들을 징계하라고 내부 총질을 해야 됩니다. 중도파는 이런 정당을 꼴보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